권위 있는 구조화학 박사이자 195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1970년 비타민C와 감기라는 책을 통해 비타민C의 효과를 널리 입장하기에 이르렀는데, 폴링 박사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복용하던 소량이 아닌 10g 이상의 고농도 비타민C를 매일 섭취하면 감기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면역 질환에서 암까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구 어머니가 비타민C를 그렇게 많이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쩐지 동안이시더라니 또래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았다니, 그래서 저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다고 아무거나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상 먹으려고 알아보니 학자들 사이에서도 비타민C 복용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말은 들어보았으나 어떻게 좋은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한 큐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제일 먼저 비타민C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의 황산화 효과는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인 암과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일련의 현대인에게 일어나는 병들은 운동 부족과 허구화된 식생활로 몸에 활성화 산소가 쌓여 일어납니다. 즉 노화란 결과적으로 몸 안에 유해물질이 쌓여 산화되면서 질병까지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 즉 노화 방지 작용이 모든 비타민들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매일 일정량을 먹으면 활성산소의 합성을 억제해 노화를 예방하고 현대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비타민C 효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감기나 바이러스 치료뿐 아니라 암 치료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즉 메가도스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1일 권장량을 훨씬 상회하는 대량의 비타민C를 단순한 건강 유지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용도와 개인에 따라 하루 복용량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타민의 고용량 목적은 무엇인지, 대부분의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C를 체내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그 양을 인간의 체중과 동일하게 환산하면 1일 최하 1g부터 최대 20g까지 해당합니다. 허나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는 체내에서 비타민C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이를 식품 또는 보충제로 섭취해야 합니다. 흡수율을 감안한 성인 남성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가 15g부터 200g까지인데 이를 식품으로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비타민C 필요량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수험을 대신하는 보충제로 개발하여 복용하는 것입니다. 195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바이러스 면역과 관련해 비타민C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항생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타민은 스트레스 방어는 물론 우리 면역 세계에도 중요한 관여를 하며 면역세포의 생산과 운동성을 촉진해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 등 외부 침입물질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유탄 돌격으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몸의 손상을 막게 되는데, 이 백혈구의 에너지를 내는 동력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백혈구가 힘을 잃고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면역 체계도 강해져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알레르기, 세균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폐결핵, 류마티즘, 폐렴 등에도 비타민C를 충분히 투여하는 요법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고용량 섭취 반대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1976년과 1978년 카메론 박사와 폴링 박사는 고용량의 비타민C를 투여한 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 기간이 3배에서 4배 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암 치료에 있어 비타민C와 E의 고용량이 효과가 있다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정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비타민제와 관련된 47편의 임상 결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 비타민제를 먹은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22편의 임상 결과를 메타 분석한 결과도 별 차이가 없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고용량의 비타민C 투여법에 대한 여러 결과 보고만 있을 뿐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효과가 없다는 보고와 함께 심장병 예방 등 능력이 비타민C의 과다 복용 시 감소되거나 악화되며 백내장, 결석 등을 이야기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타민C 부족이 3개월 이상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전신 권태감, 피로, 식욕부진이 대표적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져 거칠어지다가 출현이 나타납니다. 만성피로 환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비타민C의 부족이 계속되면 잇몸, 근육, 골막과 피하 점막이 약해지면서 피가 나옵니다. 또한 혈루와 혈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고용량 섭취 시 생기는 현상은 한번 볼게요.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를 자주 낄 수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장에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설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양을 줄여서 복용하도록 합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롭다는 가설도 있지만 몸에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는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비타민 메가요를 이용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주치의와 상의
승리하도록 하면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의해 섭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C 보용량 섭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저를 더 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타민C 보용량 섭취를 시작했나 봅니다. 외국 속담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을 형성한다는 말인데요. 몸을 생각하는 습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알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